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어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 1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본문, 단어, 문법,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위정이덕이 비여 북신 거기서 얻은 이중성공지니라.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무별이 북극성을 호위하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고 바로 단어와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단어는 할위자입니다. 할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위자는 유의와 무의로 해석이 가능한데 요것에 대해서는 해설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이제 정사정자인데 요것은 어떤 뜻이냐? 사람들의 부정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주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이덕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법은 이제 A, E, B 이 패턴인데 요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대체로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B로서 A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덕은 여기서는 이제 도를 행하여 마음에 얻음이 있다. 이렇게 주자는 해석을 하였고 이제 리쩌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은혜를 베풀고 집단을 단결시키는 시족 사회 조직의 규칙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위정이덕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도덕에 따라 정사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여 A 요 패턴을 볼 건데 요것은 어떤 뜻이냐? 비유하자면 A와 같다. 는 뜻으로 이제 비여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절이 이제 A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북신. 요 북신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북극, 하늘의 중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북극성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요즘 해석에 따라서 북극성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소. 거기소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이런 뜻이겠죠. 네, 문법적인 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E, B 패턴이 나오는데 요것은 A 하면 B 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여기서 A는 앞에의 구절이죠. 비여 북신 거기서 얻은 요 부분이고 B 같은 경우는 마리을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공지가 B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공자 자체가 두 손을 껴안듯이 잡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이고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부국성을 호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단어와 문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볼 것은 저희가 해설에서 볼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위와 유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 간단하게는 무위와 위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어떻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위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정이덕 연후에 무인이라. 정치를 덕으로서 한 뒤에야 무위가 된다. 오케이, 우리 정주학, 성리학을 만드셨던 이제 정희천 선생님께서는 앞에서 위자를 무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주자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이덕이면 즉 무위 이천하 귀질이니
기상이 여차하니라.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전하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 형상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네, 이제 위자를 유위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이덕이 정시유의니라. 정치를 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바로 유의다. 부자명하 일위자이니 즉 종류 무의지치라도 차절 단 불가용의니라. 공부자께서 분명히 한 글자로 위를 놓으셨으니 설령 무의의 정치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절에는 결코 쓸 수 없다. 이렇게 청나라의 학자였던 모기령은 유의로 봤습니다. 다음 분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무의 즉 무정이니라. 부자, 명운, 위정한데 유자, 내운, 무의는 가호, 불가호아. 대체로 무의라면 정치가 없는 것이다. 부자께서 분명히 정치를 한다고 이르셨는데 유학자들이 도리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범언, 무의, 이 치자는 개 이단 사설이고 비오가지언 야니라. 무릇 무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모두 이단의 사설이고 우리 육아의 말이 아니다. 네, 이렇게 조선의 정약용은 위자를 무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로 보는 것은 이단,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도가겠죠. 무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도가의 말이고 요거는 유학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거죠. 하는 거.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 이거를 내가 의지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위자를 위정이덕의 위자를 무의로 보는 쪽과 유의로 보는 쪽 두 의견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벗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제 질문은 이제 덕이란 무엇인가? 요것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지위어는 등야니 행도 이유득 어심야라. 덕은 말하자면 얻음이니 도를 행하여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이다. 예, 주자는 이렇게 덕을 해석을 했습니다. 덕은 한마디로 하면 얻음이죠. 근데 어디에 마음에 얻음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얻게 되냐? 이거는 도를 행하면은 얻게 되는 것이죠. 예. 현대 학자인 리저우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덕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략 널리 은혜를 베풀고 집단을 단결시키는 시족사회 조직의 규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면 나는 본질적으로 상고시대의 무당의 우두머리가 갖추고 있던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주술적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층위로 이제 보시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생겨났는지에 대한 말씀은 리쪽 이제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무속에서 출발했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 무속을 이성화하고 합리화시킨 것이 이제 유가다라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제 널리 은혜를 베풀고 집단을 단결시키는 시족사회 조직의 규칙.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이제 위정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뭐 자기 먹을 거 나눠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끄는 집단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덕이란 거는 예, 이렇게 널리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이제 도를 주자식으로 얘기하면 도를 행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는 집단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것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고하였던 책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벗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